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모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죠.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아주 강한 반등이었는데요. 오늘 이 시장의 열기, 그 동력이 무엇이었을지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랜만에 돌아와서 시장을 좀 이끌었습니다. 아, 외국인이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 통해 가지고 그 배경하고 또 주목할 만한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은 단순히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렸다 이걸 넘어서요. 그 이면에 있는 그 핵심 동력 또 의미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좀 목표를 두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시장의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맥락을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오늘 시장 전반적인 모습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94% 상승해서 3,172.35포인트. 오, 3,170선 회복했네요.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15% 올라서 794.0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1% 안팎으로 또렷하게 상승세를 보였죠.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의 귀환이네요. 맞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팔기만 하더니 6거래일 만에 드디어 매수세로 돌아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 반등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거의 4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이 투자 심리를 확 바꿔놓았어요. 와, 4천억.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딱 돌아오니까 시장 분위기가 금세 달라지는군요. 근데 이분들 움직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나 영향력 이게 상당하기 때문이죠. 아하. 이들이 딱 순매수로 전환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보통 이제 시장이 다시 오르려나 보다 약간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강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도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인 물량을 그럼 주로 개인이 넘긴 셈이군요. 네,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도 좀 있었을 테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그 강한 매수세 앞에서 약간 관망하거나 매도하는 모습을 보인 걸로 해석됩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상승한 종목, 하락한 종목 수, 이걸 비교해보면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확연히 좀 달아오른 분위기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른 종목이 486개, 내린 종목이 378개였고요. 네. 코스닥은 훨씬 더 뜨거웠는데 무려 1,056개 종목이 상승하고 573개 종목만 하락했습니다. 와, 코스닥은 거의 2배 가까이 많네요, 상승 종목이. 그렇죠. 코스닥 상승 종목 수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건 이 시장의 온기가 단순히 몇몇 대형주에만 머문 게 아니라 그 중소형주까지 폭넓게 퍼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시장 전반에 좀 훈풍이 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시장 주변 자금 상황도 궁금한데요. 투자자들이 시장에 얼마나 돈을 넣고 빼고 있는지, 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는 어떤지 이것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증시 투자를 위해 맡겨둔 돈은 어제보다 한 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예탁금은 줄었군요. 네. 하지만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 이걸 나타내는 신용융자 잔고는 한 800억 원 이상 소폭 늘어났어요. 예탁금은 줄었는데 신용잔고는 늘었다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자금 흐름만 보면 약간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신용잔고 증가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라도 좀 투자하려는 심리, 즉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다. 이런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전반적인 투자 열기 자체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그 주도 섹터들, 이걸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죠. 가장 먼저 역시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네, 오늘 반도체 섹터에는 아주 강력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있잖아요. 네, 파운드리 공장이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파운드리 공장. 여기에 4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본격화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와, 4조 원이요? 삼성전자의 이런 대규모 투자는 그 자체로도 큰 뉴스지만 관련 장비나 소재 기업들까지 연쇄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군요. 정확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의 투자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거든요. 네. 관련 기업들의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나아가서 반도체 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죠.
오늘 삼성전자가 2.22%, 또 SK하이닉스가 1.76% 오르는 등 주요 반도체 주식들이 동반 강세를 보인 이유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는 좀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좀 힘을 보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삼성전자 투자라는 개별 기업의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하고 또 미중 갈등이라는 거시적이고 지정학적인 요인, 이게 딱 맞물려서 섹터 전체를 끌어올렸다는 점이죠. 개별 기업 호재랑 큰 흐름이 같이 만났다. 네, 이렇게 미시적인 촉매랑 거시적인 순풍이 같이 불 때 상승세가 더 탄탄하게 이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반도체에 이어서 또 다른 축은 조선주였죠. 오늘도 아주 강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네, 조선 섹터는 최근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한미 방산 협력 강화라던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 하나오션이 6% 넘게 상승했고요. 세진중공업은 무려 15% 이상 급등하면서 250의 신고가, 그러니까 거의 1년 중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와, 세진중공업은 15%요. 조선업은 확실히 수주산업이라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아주 민감하게 반영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방산 관련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동시에 또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나 노후 선박 교체 시기가 맞물리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고가 종목이 나왔다는 거는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얼마나 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을 이끈 주역은 단연 제약바이오 섹터였습니다. 정말 뜨거웠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우선 MASH, MAS요? 네, 대사 이상 관련 지방관염이라는 질환인데 이 치료제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주목받았습니다. 아하, 블루오션? 네, MASH는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가 좀 부족해서 만약에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분야거든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군요. 또 다른 요인은 없었나요? 있죠. 9월부터 주요 암 관련 학회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회 시즌이군요. 네, 이런 학회에서 국내 기업들의 연구 결과 발표라던가 기술 수출 계약 같은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한몫했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바이오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겠네요. 성장주니까요. 정확합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보통 신약 개발에 오랜 시간하고 많은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금리 변동에 민감한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힙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런 성장주들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죠. 정리하자면 그 MASH 치료제나 학회 발표 같은 개별 기업들의 혁신 모멘텀, 그러니까 마이크로 촉매하고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매크로 순풍이 절묘하게 결합되면서 오늘 바이오 섹터의 강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릭스가 상한가 플러스 29.93%를 기록했고요. 와, 올릭스 상한가? 네, 메지온 플러스 14.78%, 리가캠바이오 플러스 4.70% 등 많은 관련주들이 급등한 배경입니다.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시너지 효과를 낸 거군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테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들의 상승 배경에 노란봉투법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좀 눈길을 끕니다. 네, 그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하는데요. 핵심 내용 중 하나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겁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 입장에서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파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 대신 로봇을 쓰거나 공장 자동화에 더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로봇 관련주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증권사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노동력 부족하고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로봇 투자는 좀 불가피한 흐름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게 법안의 취지나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시장 참여자들이 법안 통과 이후에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고 이걸 투자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해석하고 움직인다. 그렇죠. 이런 시장의 예측에 힘입어서 오늘 현대모백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상한가 플러스 29.97%를 기록했고 로보티즈도 17% 넘게 급등하는 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 사례는 노동 관련 법규의 변화가 단순히 노사 관계를 넘어서서 산업 구조의 변화, 특히 자동화 투자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정치적 함의를 떠나서 시장은 이러한 잠재적인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변화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오늘 시장에서는 우주항공산업 관련주들이 정부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공개 소식에 좀 반응했고요. 네.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주, 그리고 방산주들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좀 단기 급등했던 카지노나 여행 관련주들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고 통신주들은 최근에 있었던 그 해킹 이슈 영향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네요. 네, 시장 전체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종목에 다 오른 것은 아니죠. 이렇게 섹터별 또 테마별로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특히 오늘 강했던 반도체, 조선, 바이오, 로봇 이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특히 눈에 띄었던 개별 종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2개 있었죠. 앞서 언급된 현대모백스하고 올릭스입니다. 네, 현대모백스는 로봇하고 스마트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오늘 로봇 테마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앞으로 수주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과 함께 로봇 산업 성장의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수주 기대감? 네. 그리고 올릭스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그 훈풍 속에서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한 추가적인 긍정적 결과 발표나 기술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재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 좀 낮다 이런 분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상한가 외에도 오늘 정말 다양한 이유로 급등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몇 가지 좀 예시를 들어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그 뇌질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뉴로핏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뉴로핏이요? 네, 국제 알츠하이머병 및 치매 관련 재단하고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24% 넘게 급등했습니다. 와, MOU 하나로 24%요? 네, 또 백신 개발 기업인 크레오SG는 이전에 확보한 메르스 백신 특허권이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19% 이상 상승했고요. 풍력 발전 관련 기업인 유니슨도 18% 이상 올랐는데 이건 차세대 육상 풍력 터빈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고요. 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을 개발하는 고바이오랩은 자체 개발한 비만 치료 관련 미생물 균주가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는 소식에 17% 넘게 상승했습니다. 정말 각양각색의 호재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네요. 정말 그러네요. 맞습니다. 또 로봇 기업인 로보티즈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인공지능, 이른바 피지컬 AI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17% 상승했고요. 피지컬 AI요? 네. 그리고 조선 기자재 및 해상풍력 구조물 업체인 세진중공업은 앞서 말씀드린 조선업 호황과 풍력사업 시너지 기대감에 더해서 특정 미국 법안, 그 존스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연안 무역 관련 법인데 그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16% 이상 급등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겹쳤네요. 네. 심지어 통신장비 업체인 와이어블은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대량으로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에 12%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와. 이렇게 개별 종목들의 급등 이유를 살펴보니까 현재 시장이 어떤 뉴스나 기대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좀 엿볼 수 있네요. 신약 개발, 특허 취득, MOU 체결 같은 기술적 성과부터 정책 변화, 수주 기대, 심지어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친화 정책까지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때는 250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앞서 언급한 하나오션, 세진중공업, 올릭스, 현대무백스 외에도 삼성전기, 태광, 삼성생명 등 다양한 업종의 대표주 또는 성장주들이 250거래일, 그러니까 약 대략 1년 중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신고가 종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에너지가 강하고 또 특정 주도주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으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정 테마로의 쏠림 현상은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오늘 의료 AI 관련주는 평균 19% 이상,
로봇 관련주는 평균 15% 가까이 급등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로봇 테마의 경우 앞서 자세히 분석한 현대무벡스 플러스 29.97%를 필두로 해서 하이젠 R&M 플러스 13.36%, 러셀 플러스 11.62%, SBB테크 플러스 10.21%, TXR 로보텍스 플러스 9.52% 등 다수 종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평균 상승률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와, 앞서 논의했던 그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자동화 수요 증가 기대감이 얼마나 강력하게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지를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9월 2일 국내 증시 분석,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6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 반도체, 조선, 바이오, 로봇 앞세워 강한 반등을 이끌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투자 본격화 소식이 나온 반도체, 또 수주 기대감이 지속된 조선, 신약 개발과 학회 모멘텀이 부각된 제약바이오, 그리고 자동화 수혜 기대감이 커진 로봇 관련주가 오늘 시장 상승의 명확한 주역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이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정보는 투자 결정에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일 뿐이고요. 시장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기반한 분석이고요. 시장 상황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 확인과 신중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저희의 분석이 특정 종목이나 투자 방향을 권유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로봇 및 자동화 관련주 상승 배경으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예상되는 기업들의 대응 전략, 이걸 좀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처럼 자동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흐름 속에서 당장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조용히 성장하거나 변화하고 있을 또 다른 연관 산업이나 사회적 현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가령 늘어나는 자동화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교육이나 재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쩌면 다음에 더 깊이 파고들어 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자동화의 확산은 단순히 공장의 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비스 산업, 교육 시스템, 나아가 일자리 구조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넓은 시야로 미래를 조망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